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역사 한 수업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지와 교과서를 준비해 봅시다. 학습지 여러분들 56조입니다. 학습지는 56조. 교과서는 여러분들, 교과서는 184조입니다. 교과 184조. 오늘은 56조과 184조 관련된 내용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준비가 됐으면 앞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면 오늘은 의열 활동, 다양한 민족 운동 중에서도 국외에서 전개하는 의열 활동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영상에서 봤었던 국외에 독립전쟁이 있었죠, 여러분들. 봉오동, 천산리 전투 등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거를 퀴즈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북로군정서의 총사령관이면서 박상진이 총사령하는 독립단체에서 활동한 인물은 배군평, 어랑천, 고동화 등에서 일본과 전투를 벌였냐라는 거죠. 먼저 이 인물에 대한 힌트는 어디인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북로군정서 총사령관. 이래요, 이 사람은. 총사령관이고, 두 번째, 박상진이 총사령하는 독립단체에서도 활동한 인물이에요. 독립단체 활동한 인물. 이 사람 누군가? 이자는 김좌진입니다. 김좌진. 김좌진의 사람은 배군평, 어랑천, 고동화 등에서 전투를 벌인다는 거죠. 이 일대 전투를 벌인 걸 뭐라 불렀다? 이거를 청산리 전투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김좌진은 청산리 일대에서 전투를 했냐라는 거죠. 했죠, 여러분들. 동그라미죠. 북로군정서로서 참여했다는 거죠. 참고로 박상진이 총사령하는 독립단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대한광복회입니다. 대한광복회. 독립의군부하고 구분했을 때 공화주의 특징을 보인다라는 단체였습니다, 여러분들. 대한광복회를 말합니다. 김자진은 대한광복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로 간도 참변 이후 이동한 독립군들은 밀산을 이동해 서해를 총재로 하는 대한독립군을 제조시켰다. 일단 흐름 맞죠, 여러분들? 간도 참변 이후에 밀산으로 가서 그다음에 군대를 제조시켰었다라는 거, 이런 흐름은 맞아요. 자, 흐름 맞는데, 그러면 이 밀산 이동한 이 부대가 대한독립군이 맞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서해를 총리로 맞지만 이 대한독립군이 아니라 대한독립군 단 있죠. 그래서 X다라고. 대한독립군은 여러분들 홍범도 장군이 지휘했던 부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스의 협정을 맺은 이후 만주에서는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조직되었다. 자, 미스의 협정을 맺은 이후, 미스의 협정을 맺은 이후 이러한 모습을 보였는가라고 하죠. 먼저 미스 협정 뭐였죠, 여러분들? 미스 협정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군들을 체포해서 어디로? 일본으로 인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만주 지역의 독립활동이 더 이상 어려워졌다는 거죠, 여러분들. 당시 만주 지역에는 독립군들이 세 개의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정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만들었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는 정부를 만든 상황이었는데 이 미스의 협정으로 인해서 이들의 활동이 어려워졌다는 거죠. 자, 어려워졌으면 이들은 이제는 포기할까요? 아니요. 힘을 합쳐야죠, 여러분들. 힘을 합치기 위해서 세 개의 부를 통합하는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거를 삼부 통합 운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하지만 삼부 통합 운동은 하나로 통합된 게 아니라 크게 두 단체로 통합이 됐습니다. 하나는 국민부 산하에 있는 조선혁명당이 만들어지고요. 하나는 혁신의회 산하에 한국독립당이 만들어졌고요. 그 당 아래에 군대인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삼부 통합 운동의 결과 두 개의 군대가 조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동그라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능과 한능검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가인물, 한번 힌트를 찾아가 보죠. 이번 광복절에 카자흐스탄으로부터 가해 유해가 고국을 돌아왔다. 그의 유해는 추모 기간을 거쳐 국립대전충원 독립유공자묘역에 안장될 예정이다. 한말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그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이후 연해주로 건너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 중앙아시아로 갔다는 거죠. 자, 이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이 연해주를 건너갔다가 중앙아시아로 갔대. 자, 그림을 생각해 보시죠. 그림으로. 이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에서 전투를 벌였던 인물이 어디로? 연해주로 갔다. 밀산으로 갔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자유시로 갔다는 거죠. 여기가 다 연해주예요. 다 연해주. 갔다가 어디로? 자유시 참변을 겪고 난 후 중앙아시아로 간 사람. 이 사람 누구였다, 여러분들? 바로 홍범도죠. 이 사람은 홍범도.
홍범도입니다. 시무 28조를 건의한 사람 누군가? 최승로였고, 최승로. 대한독립군을 이끌었다. 정답 2번의 사람은 대한독립군단이 아니란 거. 대한독립군을 이끌면서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고요. 강동육주를 확보한 사람은 서희였습니다. 서희. 거란족 침략에 대해서 외교활동 통해 얻어 썼다라는 거고. 마지막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한 사람은 메가더. 메가더죠, 메가더. 그다음에 상하이 훔커공원 의거를 일으킨 사람 누군가? 오늘 배울 사람인데 여러분들 제가 윤봉길 의사였다. 윤봉길 의사.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점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곳은 해운대에 있는 애국지사 강근호의 길입니다. 1920년 백운편 어랑천 고동화 등지에서 일본에 맞선 당시 북로군정서에 중대에 활약했습니다. 백운평, 어랑촌, 고동화, 그리고 북로군정 참여한 이 전투가 뭐였다, 여러분들? 전투, 뭐다? 청산리 전투였죠. 청산리 전투. 일본, 중국 호로군과 협력하였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조선, 미안해요. 호로군이면 한국 독립군입니다. 한국 독립군. 한국 독립군. 한국 독립군. 자, 한국 독립군은 여러분들 삼부 통합운동의 결과 나온 거예요. 대한 독립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국 독립군이고 삼부 통합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군대였다라는 거예요. 미국 전략정보국 OSS 지원을 받았다. 이거는 여러분들 한국 광복군, 한국 광복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영향을 준 건 뭐냐? 3.1운동, 3.1운동, 3.1운동. 조국 광복회 지원 아래 유격도 전개되었다. 조국 광복회는 여러분들 1940년대, 조국 광복회는 1940년대에 김일성이 지휘하던 유격 부대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천보 전투. 보천보 전투예요. 그래서 X는 X고요. 5번 대한독립군, 대한국민들이 연합했다. 정답은 5번이죠. 참고로 지금 학습지 보면 이걸 정답 4번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잘못 넣었습니다. 저는 정답은 5번입니다. 조국 광복회 지원 아래 이거 전개된 거는 보천보 전투를 말하는 거아니다. 보천보 전투 말하는 거다. 자, 오늘의 안 넘어가죠. 자,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의열단의 활동 방법을 사료를 통해서 한번 볼 겁니다.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사료에서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료가 뭔가? 바로 조선혁명선언입니다. 조선혁명선언. 이 조선혁명 선언을 통해서 활동 방법을 한번 파악해 보고요. 두 번째, 의열단 주요 활동 어떤 활동들을 했고, 그리고 이 변하게 됩니다. 변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 거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의열단체인 한인 애국단이 있습니다. 이게 왜 조직되었고, 주요 활동 내용을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의열 활동. 먼저 의열이 뭐냐? 의열이 뭐냐? 의열은 여러분들 소규모예요, 소규모. 소규모. 규모가 작아요. 또는 개인이에요, 여러분들. 개인. 독립전쟁하고는 구분이 되죠. 독립전쟁하고 전쟁 규모가 커요. 부대도 큽니다. 하지만 이거는 소규모나 뭐 두세 명, 많으면 다섯 명, 뭐 적으면 한 명이에요.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폭력, 암살, 뭐 폭탄, 이런 방식으로 싸우는 거. 전쟁도 마찬가지로 전쟁도 폭력을 쓰기도 하고요. 폭탄 던지기 똑같지만 규모가 어떻다, 여러분들? 작은 걸 이걸 의열투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열투쟁이 왜 전개되었는가? 다음 사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난리 났습니다. 자, 보면 다음 사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외교론, 준비론 등의 미모를 버리고 민중의 직접 혁명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조선 민족의 생존을 유지하자면 강도 일본 쫓아내야 할 것이며 강도 일본을 쫓아내려면 오직 혁명으로 살 뿐이니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내쫓을 방법이 없는 바이다. 우리 대한 제국을 빼앗아간 일본을 쫓아내는 강도 일본을 쫓아내야 된대요. 어떻게? 민중의 직접 혁명 수단을 활용해가지고 민중 우리 혁명의 대본령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다. 우리는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과 손을 맞잡아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일제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하지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박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라고 말해냈어요. 자, 이 강도를 쫓아내기 위해서 민중이 주체가 돼서
직접 혁명한다. 직접 혁명은 뭔가? 바로 이런 방식 직접 혁명이에요. 이런 방식. 폭력, 암살, 파괴, 폭동 방식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바뀌게 되는가? 외교론, 준비론 등은 말 같지 않은 소리다라는 거예요. 자, 외교론은 임시정부가 말한 거예요. 임시정부가 외국과 대화하면, 소통하면 우리는 독립을 이룰 수 있다라고 했는데 성과가 있었나요, 여러분들? 없었죠. 준비론은 전쟁 준비론이론, 전쟁 준비론. 봉오동 청산리 등 전쟁 준비를 해서 나름 성과를 냈어요. 하지만 성과를 내면 뭐합니까? 우리가 독립했나요? 독립 못했죠, 여러분들. 이건 그러니까 다 뭐다? 미몽이란 거야. 말 같지 않은 꿈 같은 소리란 거예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건 뭐다? 신체고 봤을 때 가장 현실적인 건 뭐다? 민중 개개인이 직접 혁명하는데 어떻게 폭력 쓰고 암살하고 파괴하고 폭동을 해야지만 강도 일본 쫓아낼 수 있다는 거. 외교나 준비를 통해서 쫓아낼 수 없고 민중이 중심이 되어서 그 개별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이 이런 식으로 활동해야지 우리는 독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민중 개인의 폭력 투쟁, 민중 개인의 폭력, 개인의 폭력 투쟁 방식으로 독립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하면 왜 의열 발상이 되는가? 비폭력 운동의 한계 경험과 독립국 양성의 어려움, 즉 외교론가, 그다음에 준비론자, 외교론과 준비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민중 모두 개개인이 나서서 투쟁을 벌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아까 말한 폭력 방식으로 암살, 파괴 등의 방식으로 전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활동한 단체가 뭔가 그게 바로 의열단. 이 의열단 만든 사람이 바로 여기 보이는 김원봉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원봉이라는 사람은 의열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고요. 이 단체의 활동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자기 아는 지인한테 글 좀 써달랬습니다. 그 지인이 누군가? 신채우고, 이 신채우가 쓴 게 뭐냐? 조선혁명 선언입니다. 조선혁명 선언. 참고로 신채우는 독사실론도 쓰는 사람이고, 개항기의 독사실론,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기에 일제강점기 시기에 난가사상 등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난가사상 주장한 사람, 민족주의 역사학자였어요. 등을 쓰면서 이제 활동을 전개하게 됐는데 대표적으로 누가 있는가? 여기 보이는 박재혁, 그다음에 김익상, 그리고 그다음에 김지서, 그다음에 나석주 등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뭘 공격하게 되냐면요. 먼저 부산 경찰서를 공격하게 되고요. 경찰서. 김일성은 조선 총독부를 공격하게 되고, 조선 총독부. 김상욱 같은 경우에는 종로경찰서를 공격하게 되고요. 김지석 같은 경우에는 도쿄공성을 공격하게 되고, 도쿄공성, 천황이 사는 곳이죠. 나석주 같은 경우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나 조선식산은행 등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 뭐냐? 일단 공통점은 모두 다 일제 통치기관에 폭탄을 던지거나 또는 여기는 일본인들 친일파 등을 대상으로 암살도 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하지만 의열단 활동 노선이 바뀌게 됩니다. 1920년 후반부터 개인 폭력 투쟁의 한계를 경하게 됩니다. 한 명 개인이 투쟁한다고 해서 바뀌게 있었느냐? 바뀐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할 바에 이제 어떻게 하자? 다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폭력 투쟁 노선에서 조직적인 항일 무장 투쟁 노선으로 바뀌게 되고 이 조직적 투쟁하기 위해서 뭘 하게 되냐면 먼저 황푸군관학교에 들어가서 군사적 지식을 배우게 돼요. 군사적 지식을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학교들도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도 군사적 지식을 갖춘 군사적 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으며 또한 커다란 큰 단체 하나를 만들게 된다. 의열단은 여러분들 비밀 활동이었어요. 즉 서로가 누군지 몰라요. 자, 그러면 조직적이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이거는 위험을 따른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함께 힘을 맞춰서 힘을 모아서 하나의 큰 단체를 만들자 합니다. 그게 뭐냐? 민족혁명당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된다. 민족혁명당이라는 단체를 1935년에 만들고 이 산하에 조선의용대라는
부대도 만들 부대. 군사 부대도 만들게 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의열단 소속은 아니지만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조명하라는 사람은 천황과 관련된 사람을 암살하려 했고 강규규라는 사람은 60대 이상, 60대 이상, 60대 이상이 되는 노인으로서 조선 총독이었던 당시 사이토 마코토를 암살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참고로 서울역 앞에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 박열이라는 사람도 천황을 암살 시도했으나 결국 체포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의열 활동은 또 다른 단체가 있는데 한인 애국단이라는 단체, 한인 애국단. 자, 한인 애국단은요, 바로 여기 보이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여기 보이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군가? 김구죠, 김구. 김구가 만든 단체다. 김구는 왜 만들었는가? 첫 번째, 이 김구는 임시정부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임시정부가 침체가 되었습니다. 왜 침체되었는가? 바로 국민 대표 회의 이후 임시정부의 침체된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 이 분위기를 반전시켰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 임시정부가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미국 땅? 중국 땅? 우리나라 땅? 중국 땅이죠, 여러분들. 중국 땅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잘하려면 여러분들 우리는 중국과 관계가 어때야 돼요? 우호적이다. 좋아야 돼요. 하지만 그 관계가 깨지는 사건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 만보산 사건이라고. 만보산 사건. 안보전 사건으로 한중 간의 갈등이 심화가 되면서 우리 독립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김구는 임시정부 활동의 분위기를 바꾸면서도 한중의 갈등을 좀 반전시킬 새로운 활동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뭔가 한인 애국단을 만들게 됩니다. 자, 한인 애국단에는 크게 두 사람이 활동하게 됩니다. 하나는 여기 보이는 이봉창이라는 사람과 하나는 윤봉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봉창이라는 사람은요, 일본의 국왕, 천황을 암살하려고 했으나 결국 맞지 않았고, 그 다음에 윤봉기라는 사람은 상하이 지역에 폭탄을 던지게 됩니다. 거기 어딘가 상하이에 있는 훈커우 공원. 펑커 공원에는요, 다양한 일본의 고관들이 이렇게 서서 페스티벌 또는 축하를 하고요, 축하. 뭔가 이 전투에서 승리를 만끽하게 축하를 하고 있었어요. 축하하는 곳에서 윤봉길 의사가 슝 던진다 뭐를 이렇게 수통처럼 생긴 것을 수통 하나 던지고 또 도시락 폭탄도 던지고 등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죠. 자, 이 활동한 결과 많은 피해를 뻥 터치게 되면서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는 중국의 한 인물이 보게 됩니다. 바로 중국 국민당의 대표인 장제스라는 사람입니다. 장제스는 이걸 보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우리 몇억 명이 되는 중국인들도 못한 것을 어느 민족이 했다? 바로 조선 민족이 했다. 바로 한국 민족이 했다는 거야. 그 한국민 청년이 큰 걸 해냈다는 거. 감동을 받으면서 이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게 되고 그 지원의 결과 하나의 군대가 만들어지는 그 군대가 뭐냐면 한국 광복군이 조직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장제스라는 인물이 이제는 국제협의회에도 참여해야 됩니다. 카이로 회담 이런 건 참여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 조선에 대한 독립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카이로 회담에서는 어떤 식민지들의 독립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우리 한국만, 우리 조선만이 독립을 적절한 시기에 해야 된다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 독립의 활동들이 무의미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튼 따라서 여러분들 정리가 되면요.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의열 활동을 보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의열단과 그 다음에 한인 애국단 단체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 단체들은 어, 소규모 개인이 폭력이나 암살을 통해서 활동을 진행했었다라는 거고, 특히 의열단 같은 경우에는 개인 폭력 투쟁을 진행했다가 한계가 있으니까 조직적인 방식을 바뀌게 되었던 거고, 그 조직적인 방식에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게 되는데, 그 민족혁명당이며, 군사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중국의 황푸 군관학교라는 사관학교에 입대했었다라는 거고 한인 애국단 같은 경우는 임시정부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만들었었다는 거고 대표적 이봉창과 윤봉길 활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한인 애국단은 1930년대 활동한 단체고 의열단은 1920년대 활동한 단체였다는 점 시기를 구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